그리고 이렇게 한 거랑 그냥 볶은 거랑 맛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놓고 양념을 넣잖아. 그러면 얘도 그렇고 막 물만 생기고 거기서부터 난리가 먹음직스럽잖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와. 낙지가 이런 식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저는 시중에 있었던 낙지 볶음보다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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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서 와. 장혜리의 요리교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48화죠. 오늘은 또 맛있는 요리를 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지라시 스시를 하면서 칼칼한 게 내가 먹고 싶어서 낙지볶음을 했는데 낙지볶음을 다들 너무 맛있게들 먹어서 그걸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낙지볶음 메뉴로 낙지볶음 하고요. 제가 그 일본에 항상 가면 호텔 조식을 그 일본식 가정식을 하는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항상 주는 게 미소국에다가 그 야채 넣고 그냥 끓인 국이에요. 근데 그게 심야식당 보시면은 심야식당에서 그분이 항상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그 그거부터 끓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미소로 안 하고 우리 된장만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먹었던 걸 이제 재현을 했어요. 일본식 야채 된장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뭐 마늘도 안 넣고 파도 안 넣고 그런 향신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된장에다가 우리 멸치 육수에다가 우엉이랑 그런 걸 넣어서 해서 먹는 건데 맛있었어요.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고편으로 어떤 나이 드신 분 두 분이서 의자에 앉아서 월남쌈 있지. 월남쌈을 두껍게 싸가지고 그걸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셔서 그 공항에서 드시더라고. 도시락으로요? 그래서 내가 저거 인스타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난 저렇게 두껍게 저런 건 안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유심히 먹는 데를 이렇게 막 쳐다봤거든. 쳐다보면서 아, 나 한국 돌아가면 저거 해야지. 그래서 오늘 그거 했어요. 생각처럼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하고 내가 다음 주에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예고편으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그 지라시 스시를 하면서 막 도시락을 싸고 싶은 막 욕구가 불탔거든요. 막 그 진짜 초밥 도시락으로는 최고 메뉴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 좀 신경 써서 하면 도시락 메뉴를 좀 하면 좋겠다 싶다가 그러니까 또 인스타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걸 보고 저렇게 비빔밥 재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보면 또 만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서 내가 도시락 비빔밥 그것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보여줄게요. 이게 낙지볶음이고요. 낙지볶음이고 이게 그 그럼 약간 일본 스타일 된장국. 일본 스타일 된장국이에요. 그 대신 미소 대신에 우리 걸 넣었는데 진짜 이거 정말 건강해지는 맛이고 너무 쉽고 그래서 이거는 꼭 그래서 저는 아주 자주 해 먹으려고 그래요. 미소가 찝찝했는데 이제 미소 대신 우리 된장을 찾아서 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월남쌈을 다양하게 해봤어요. 이거는 도시락으로 다양하게 해보고 김밥처럼 싼 월남쌈. 아주 쉬운데 내가 이렇게 두껍게도 이렇게 싸봤거든. 그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겉에를 안 붙게 일단 깻잎까지 다 쌌는데 깻잎은 생략해도 되고 자 그래서 월남쌈 이거 하나씩 다 맛보실 거고요. 그리고 맛있겠다. 도시락은 또 이렇게 와, 이건 이따 예쁘다, 하나씩들 진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싸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그대로 흔들어서 비비면 돼요. 근데 지금 도시락을 하나씩 드리느라고 제가 그냥 일회용 도시락에다 했고 아니면 집에 있는 진공 도시락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딱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보름 간대요. 이렇게 해서 진공 앞 딱 해서 이렇게 딱 싸서 일주일치씩 놔두면 그 압을 빼놓으면 그대로 있어서 꺼내서 갈 때 이제 가져가서 렌즈만 돌려 먹으면 된대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네, 너무 그리고 밑에 감사해요. 밥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눈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너무 예뻐요.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있는 반찬 다 갖다 넣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치 도시락을 준비해 놓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죠. 마음이 편해지네요. 마음이 편해지지. 근데 이걸 한 번에 끝내는 거잖아요. 응? 요리 한 번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요리 한번 해놓고 끝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하다가 남은 거를 이 월남쌈으로 다 싸버려도 되더라고.
되더라고. 제가 된장국을 좀 색다르게 끓이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퓨전, 네. 완전히 우리나라식이 아니라 일본식이지. 우리나라는 여기다 분명히 마늘 넣고 대파 넣고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자,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연근이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구나. 그리고 우엉 맛이 베이스에 쫙 깔리죠. 음. 너무 맛있는데요? 일단 부담 없잖아. 그리고 향신채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네. 너무 괜찮은데. 파, 마늘 이런 게 안 들어가서 그런 거 이슈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 곤약이 쫀득쫀득해서 식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기 연근하고 우엉도 이렇게 음. 끓여서 먹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없잖아. 졸여 먹거나. 그죠? 된장국에다가 연근하고 우엉 이런 거 넣으면 생각도 못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내 된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집 된장이 맛있어서 그런가 보다 할까봐 일부러 사서 했어. 그래서 좀 된장이 인터넷으로 그거 사니까 너무 비싸서 내가 좀 돌아다녀 봤더니 안 비싼 거 좋은 거 있더라고. 만 얼마고 그다음에 다 국산이고 전통 된장이고 한번 봐봐. 요즘 이런 전통 된장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3만 얼마 막 너무 비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터무니없지 않고. 대두랑 이제 콩이랑 소금만 쓴 거. 그래서 색깔이 검은데 그래도 어쨌든 맛있어. 딱 진짜 집된장이라서. 와,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었어? 낙지가 이런 식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어머니 요리 다 먹어보면 그 과한 양념을 쓰지 않고 뭐 그런 거 안 쓰니까 재료 원래 맛을 엄청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과한 양념을 썼지. 네. 그러다 이걸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 고춧가루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고춧가루 요리 진짜 오랜만에 한 거다. 고추 기름을 쓴 거죠. 아니요, 고춧가루 들어갔지. 근데 아, 네. 고춧가루 들어가는 요리가 거의 별로 없잖아, 자극적인 게. 네. 제가 안 먹게 되죠, 잘. 안 먹게 돼서 고춧가루가 그냥 남게 되더라고. 저는 시중에 있었던 낙지 볶음보다 맛있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신 거 먹어보면 시중의 맛을 이제 많이 구현했다라는 느낌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 설탕 맛을 못 따라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이게 더 맛있다라는 게 명확했어요. 그랬었어? 자, 드시겠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세요. 낙지가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운 낙지 처음 먹어봐요. 그래요? 쫀득쫀득해요, 음. 낙지가. 양념은 어떻게 달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좀 달게 하면은 오늘 하는 레시피에서 조금만 이제 본인이 추가하고 빼고 하면 돼요. 맛있어? 낙지 식감이 약간 매운 맛도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일반 낙지 볶음보다는 좀 덜 맵긴 해요. 부담스럽지 않고 딱 적당한 매운맛. 일본식 야채 된장국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들어가는 재료는 연근하고 우엉하고 곤약. 곤약은 반 봉지 넣고 당근은 아주 작은 거 1개나 아니면 반 개. 이거는 사실 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게 재료 양이 의미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때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 달라져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멸치 육수 양도 달라져도 상관없고 왜냐면 멸치 육수는 나는 국물을 많이 잡으면 멸치 육수를 많이 부으면 되고 그 대신 된장을 조금 더 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족한 거는 저는 이 감칠맛 올려보라고 이 새우젓 국물을 쓰거든요. 그래서 새우젓 국물 쓰면 딱 그 조미료는 핵산 맛이 쫙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재료만 딱 손질할게요. 이 우엉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봤지?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응? 볼 때마다 신기해?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냥 끌로 꺾으면 돼. 재밌겠지? 네. 오늘은 여기 반 개만 할게요. 일단 하나는 너무 많아. 그럼 우엉 냄새가 너무 많이. 이 우엉을 샤브샤브 할 적에 일본에서는 제일 먼저 우엉부터 먹어서 제일 먼저 데쳐내.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걸 앞으로 해독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항상 샤브샤브 먹을 때 우엉을 이렇게 그 끌로 있잖아요. 끌로 쭉쭉 하거나 아니면 채를 썰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샤브샤브 할 때 그거부터 먼저 넣어서 건져 먹더라고. 그러면은 국물이 아까 그런 국물 맛이 나지. 우리가 우엉은 물에다 넣어서 먹는 생각은 못 했잖아. 말려서 차로는 많이 먹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저렇게 우엉 향 이제 리얼로 맡아가면서 국을 먹는다는 건. 근데 갈 때마다 너무 맛있는 거야 나는. 그 호텔에서 아침 주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몇 그릇을 퍼먹고 앉았는 거야. 근데 할 엄두가 안 났다가 이번에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거부터 해봤지. 자, 써는 것도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아무렇게나 자르면 돼요.
우엉 잘 사서 드세요? 우엉 잘 안 사게 되죠? 네. 우엉. 저도 잘 안 사게 됐는데 이제 계속 살 거야. 계속 살 거야 이제. 저 우엉 조림하고 저거만 먹기 시작하면 저건 진짜 질리는 음식이 아니라 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떨어뜨리고 지금 릴레이로 계속 하고 있는 중. 우엉이랑 이거 양을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내가 오늘 하는 양은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우엉 반 개. 네. 우엉 그 긴 거에서 반 개 정도. 어차피 우엉 국산을 사게 되면 부러진 건 없어. 다 이렇게 한 줄로. 다 그 있거든? 정도 길이에요? 다 그 정도 길이야. 거의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장을 본다고 하면 그 그램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램씩 재보자. 95g, 100g 정도 된다. 네, 100g. 100g. 이것도 그냥 이렇게 4등분 해갖고 먹기 좋게 그냥 썰어요. 연근은 이거 지금 내가 작은 거 한 개거든. 보통 큰 거는 이거 2배 정도 돼. 지금 내가 한 거에. 얘도 한 120 된다. 그러니까 100 돼도 돼. 100, 120. 그리고 요거를 물이 한번 이게 전분이 많이 있어요. 전분을 한번 헹궈내고 이거를 잠길 만큼만 부어서 식초를 2수저를 넣어서 한 10분 이상 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아린 맛도 없어지고 소독도 되고 그런대요. 이 식초를 넣고 나서 이따 건질 때 헹구지 않아도 돼요. 그럼 약간 산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산미가 이제 끓이다 보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이걸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이 우엉하고 연근이랑 끓이면 위에서 거품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부분 어차피 그걸 싹싹 걷어내면서 그 산미도 다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더 싱싱한 맛이 나요. 우리가 깐풍기 같은 거 할 때 식초 넣거든. 그래서 이거를 건질 때 굳이 물로 안 헹구고 하니까 더 좋았어요. 조림도. 자, 이거 되는 동안 저는 이제 재료를 준비할게요. 당근도 이게 작은 당근이지. 하나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반 거 한 반 개. 당근도 한 100g? 계속 100g씩이네요. 다 100g씩. 그렇게 외우기 쉬운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요리할 때 마음 편하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삐뚤빼뚤 해요. 그러면은 잘 떠져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양파니, 대파니, 마늘이 이런 향신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속이 되게 편안해요. 진짜 편안해. 네. 그걸 그래서 야, 이거 안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먹었을 때도 되게 깨끗하다, 깔끔하다. 그래서 매일 아침 먹어도 진짜 편안해요.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향신채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 확실히 장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지? 없이 먹어보면 파 종류가 향신채예요. 예. 파, 부추, 마늘, 생강, 양파 이런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얘들 손으로 잡아보면 맵잖아요, 손이. 손이 피부잖아요. 근데 우리 그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도 다 피부잖아요. 거기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할 때 확실히 매운 거 먹으면 확 식욕이 확 땡겨져요. 그거는 확실히 있어. 이거는 표고는 내가 젖은 행주로 이렇게 한 번씩 닦고 이렇게 그냥 털기만 했어요. 물에 안 닿았어요. 물에 닿으면 이게 물을 먹거든. 꼬린 잘라내세요? 여기가 곰팡이도 많고 더러워. 버섯이 곰팡이잖아요. 그러긴 한데 이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곰팡이. 찝찝한 거죠. 찝찝하고 그리고 질겨서 맛도 없어. 맛이 좀 없어요. 이걸만 말려갖고 깨끗하게 말려서 국물 내는데 쓰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더러워 찝찝해. 그리고 이것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이거 나는 네모나게 썰을게요. 길게 썰고 그냥 깍둑 썰었어. 여기서 좀 먹다 보니까 표고버섯의 맛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린 표고를 먹기 시작하잖아. 그럼 얘 못 먹어. 더 맛있다고요? 그렇지. 아, 그래요? 내가 다음 주에는 말린 표고 볶음을 해야 되겠다. 느타리 볶음도 하고. 왜냐면 그런 걸 해놔야 도시락을 싸지. 근데 걱정이 또 사람들이 이 말린 표고 같은 거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아니, 생각하는데. 이 생표고보다 말린 표고가 집에 다 있어. 그래요? 말린 표고는 미역처럼 갖다 놓고 다들 먹을 줄 몰라서 그냥 다 엄마들이 갖다 놓은 거 싸놓고 있어. 미역 같아, 미역. 미역 다시마 같은 거 안 쓰는 사람들은 늘 쓰지만 안 쓰는 사람들은 미역 다시마가 괴롭거든. 계속. 근데 안 상하고 계속 있잖아. 근데 지금 나 때문에 지금 그 좋은 걸 갖다가 육수 끓이는 데만 쓰고 있으니까 그거 불려서 같이 볶으면 고기보다 더 맛있어.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그 한뿐 어묵이라고 지난번에 사놓은 게 있어서 조금 성분이 좀 하얘서 깨끗한 줄 알았더니 성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묵 씹는 맛으로 있으니까 넣을게요. 그건 생략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작게 썰어야 되더라고. 이거는 불어가지고 커지더라. 아, 그래요?
어묵은 이건 좋은 어묵 있으면 좀 넣고 아니면 안 넣어도 돼요. 어묵이 이제 언젠간 또 깨끗하게 나오겠죠. 나오겠지. 있을 거야. 소세지처럼. 소세지도 깨끗한 소세지 막 네. 만들게 하잖아. 그다음에 이 곤약도 이거 성분 봐봐. 어저께 지난번에 나쁘지 않았지. 곤약분, 해초 분말, 수산화칼슘. 이게 몇 g짜리냐면은 500g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200g 정도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찢는 거야. 그 저기 심야식당에서 이렇게 하잖아. 심야식당에서 항상 출근하잖아. 그러면 된장 미소를 올리고 이렇게 이거 야채 썰어서 이 미소 이거 끓여. 그래서 오는 손님한테 항상 이걸 주는 거야. 찢으면 뭐 달라요? 아니 몰라. 근데 따라하는 거야. 근데 미끈거리지 않고 딱딱 잡히니까 너무 좋아. 빠르기는 써는 게 빠르겠어요. 네 맞아요. 써는 게 훨씬 빨라요. 수제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뭔가 너무 좋아요. 하여튼 저는. 근데 너무 신의 한 수인데요. 이 곤약 넣는 게 그래요? 된장국에다가 식감이 좀 진짜 어.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예. 쉽게 그냥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조건 다 곤약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괜찮은 어묵이고 것 뭐고에 같아요. 다. 그리고 요 연두부는 좀 나중에 넣을 거거든요. 일단 손질만 해놓을게요. 그냥 두부 넣어도 괜찮죠. 두부 넣어도 상관없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거 그냥 넣고 싶어서 원래 여기에 유부 들어있어요. 근데 유부는 튀긴 거라 그래서 내가 안 튀긴 두부를 유부를 못 구해갖고 연두부는 얼마 정도예요? 연두부 이거 300g이다. 300g. 한 팩이라고 하면 돼. 이거 2팩 넣어도 돼. 연두부 좋아하는 사람은 순두부찌개처럼 2팩 넣어도 돼. 그러니까 연두부 한 팩. 이거 할 때 요령은 알뜰 주걱으로 끝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하려고 하면 다 긁히고 잘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딱 누르면 얘가 조용히 떨어져요. 끝에만 이렇게 떼어주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 포를 한번 딱 떠. 가운데 잘라. 그리고 3등분 해. 그리고 가운데를 잘라서 딱 잘라면 돼.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떠서 하는데 뜰 때 이런 걸 쓰라고. 이런 걸 딱 떠서 이렇게 하라고. 근데 순두부는 그냥 으깨지니까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런데 네. 너무 지저분해. 지저분해 보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도 자꾸 저으면 다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넣어버리면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막 모양이 너무 비지찌개 같이 돼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지금 일단 멸치 육수를 일단은 1리터 넣을게요. 저도 진짜 멸치 육수 해놓고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여기, 멸치 네, 육수 하면 진짜, 네. 알게 모르게 골다공증에 네, 진짜 도움 된대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좀 알갱이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육수 어떤가요? 그거는 코인 네. 그거는 다르지. 500g이죠 지금. 그거는 말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스탠드 지퍼백에다 정말 얼려놓고 예,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 편하고. 일단 1리터만 해볼게. 그래서 왜냐면 야채 재료 양에 따라서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거든. 그리고 멸치 육수가 부족하면 물 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 간을 따르게 하면 되니까. 네. 자, 일단 이게 끓이면 되는데 끓기 전에 일단 된장을 2숟갈 넣을게요. 이제 자기 집 된장이 얼마큼 짜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된장이라는 거는 염도가. 그러니까 일단 1숟갈 넣어보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된장은 항상 이렇게 망에다가 하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깔끔하게 나오지. 찌꺼기가 콩 갈아진 찌꺼기가 건져지게. 된장 걸르는 이 작업이 있잖아요. 진짜 이게 살림이야. 살림하는 거야. 그냥 된장국을 집에서 끓인다는 뜻이잖아. 된장을 풀어서 밀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버리는군요. 그럼 버리지. 그래야지 또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입안에 거슬거슬한 그 콩가루가 안 끼거든. 또 이거를 그냥 다 넣고 끓이면 돼요. 끝이야. 그냥 넣고 그냥 처음부터 넣고 그냥 끓이면 되죠. 뭐. 어차피 오래 탕으로 끓이는 거니까. 결국 육수의 감칠맛은 멸치에서 이미 나왔고. 멸치 다시마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끝이야. 그래서 이게 나는 재료에 비해서 물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500 더 넣자. 500이든 300이든 일단 300만 넣어볼게요. 멸치 육수는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한다. 일단 1리터를 기준해서 기본 아까 그 양에 1리터는 들어가야 돼. 근데 찌개처럼 먹고 싶은 사람은 국물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연두부 들어간다 생각하면 이 정도면 난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간만 보면 되지. 부족한 간은 소금 넣어도 되고 아니면 어간장이나 멸치 액젓 넣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우젓으로 초질관 쓰는 사람이니까 이거 건더기가 충분하다. 그럼 200 더 넣어도 되겠다. 그죠? 그럼 결국은 1,500이네요. 1,500. 1.5리터. 이것만 넣을게 그럼.
이렇게 해서 우엉이랑 연근 넣으면 이제 보기 잠깐 봐봐요. 이제 거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 거품이라는 거는 이 불순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거품은 기름 우위로 떠요. 기름보다 더 우위로 떠. 그래서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나요. 그래서 이 거품을 모든 음식은 거품을 잘 걷어내면 오래가 상하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이 채로 돌면 이 거품이 또 막 돌아가지고 그냥 응고되거든요. 그러면 음식이 금방 상해. 표고에서 불순물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한 2, 30분 푹 끓이고 내고 또 데워서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울 때 진해지면 물 붓고. 그리고 집에 미소 좋은 거 있는 사람은 미소 넣고 하면 딱 일본 거죠. 그 일본 미소에는 양배추 들어가던데 양배추도 넣어도 돼. 미소 국이요? 여기? 넣어도 되죠. 넣어도 되지. 맛있을 것 같아. 식감이. 그리고 샐러리 좋아하는 사람 샐러리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양파 같은 거 이렇게 향신채에 되는 거는 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속 불편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만약 양배추를 넣는다면 마지막에 몇 분 남았을 때 넣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넣어. 처음부터? 같이 넣고 그냥 푹 우러나서 양배추가 투명해져도 맛있거든.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는 얼마나 끓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번 시간 좀 올려봐. 타임 해봐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2, 30분? 30분? 2, 30분. 짧지 않네요. 왜냐하면 연근하고 우엉이 음. 푹 이거 그래도 아삭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맛이 쑥 우러나야지 좋지. 그런데 저희가 된장찌개에는 이제 음. 그 달큰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양파나 양배추 같은 걸 좀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다 넣고 싶은 거 넣는데 향신채만 빼고 한번 우리가 향신채 없는 음식 우리나라에서 먹기 어렵거든요. 근데 향신채 없는 음식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이거는 자주 먹는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신채 없이 한번 먹어보라면. 그리고 소화기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장 아프거나 위장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한식 자체가 너무 사실 양념이 강해서 그렇다고 서양식이 또 안 맞긴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먹어봐요. 그런 분들은 아마 양배추 넣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네요. 순두부는 뭐 얼마 정도 끓여요? 이거는 그냥 후루룩 끓으면 먹으면 돼. 근데 이것도 하고 나서 거품을 걷어내야 돼. 왜냐면 어쨌든 이게 물에 담겼던 거잖아. 네. 그러니까 물에 담겼던 거니까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싹 걷어내고 그럼 끝나요. 근데 생각보다 쉽다. 생각보다 쉬운 게 재료 준비가 다야. 어쩌면 멸치 육수가 절반이다. 그렇게 되면 멸치 육수를 먹이잖아. 그리고 이런 야채들을 다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표고 같은 거를. 그래서 이렇게 먹어버릇하면 입이 예민해져요. 원재료 맛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양념 없이 먹는 것들을 자꾸 먹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원래대로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이럴 새 없이 이제 낙지볶음 먹고 막 계속 이제 이렇게 먹다 보면 계속 자극적이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더 뭉근히 더 끓이고 싶으신 분들은 더 끓이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간만 하면 되는데 내 입에 된장이 짰는지 조금 짜서 내가 물만 조금 더 붓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도 사실 필요 없고 재료 양도 필요 없고 간만 맞으면 되거든. 그리고 된장도 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된장도 많이 넣지 말고 최소로 넣고. 그래서 간만 딱 해서 그러면 이 된장이 장맛에다가 이 야채 맛에다가 이렇게 어우러져 갖고 진짜 건강한 음식이에요. 연두부도 있으면 자꾸 집어넣고 나서 처음에 넣지 말고 내버려 두면은 얘가 이제 이 간이 있으니까 연두부가 그 안에서 약간 단단해지거든. 그 물이 좀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흐물흐물 하다가 이게 염분이 있는 대로 들어가면 약간 삼투압이 일어나서 약간 단단해진단 말이야. 그때 살살 뒤집으면. 그러면 이렇게 안 부서지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네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부서지거든. 너무 간단하죠. 네. 멸치 육수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이거 천천히 더 약한 불에다 뚜껑 닫아놓고 뭉근히 끓이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30분 더도 상관없지. 낙지볶음은 낙지를 이제 그 데치는 거에 관건이 있나 봐요. 왜냐면 그날도 먹어보고 낙지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 낙지가 저는 이렇게 끓는 물에다 데치거나 아니면 대부분 썰어서 이렇게 같이 볶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낙지를 하나씩 따로따로 낙지만 이렇게 물 없이 데쳐내요. 물 없이 자체 수분으로 살짝 데쳐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익히지 않고 색깔 변하면 건져내요. 그렇게 해서 따로 두고 그리고 야채는 야채대로 양배추하고 양파를 따로 볶아요. 따로 볶아서 넣고 그다음에 소스 만들어 놓은 거를 다대기를 이렇게 불에다가 끓여요. 끓이다가 나중에 그걸 넣어서 합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넣고 이제 야채 익는 시간, 낙지 익는 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에서 오래 있게 되면 거기서 계속 수분이 빠져나와서 이제 질겨지는 거거든. 그리고 다대기는
다대기는 제가 불러줄 건데 다대기를 내가 왜 미리 만들어 놨냐면 이게 1시간 이상 최소한 숙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날고추 가루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그 레시피를 불러주는 양대로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레시피 양보다 낙지가 많아. 레시피 양보다 낙지가 많아서 이건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거를 조금 더 쓰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실 때는 내가 여기서 이제 불러주는 양대로 하면 요 소스를 넣게 되면 거의 맞아요. 근데 항상 다대기 만들 때는 2배를 만들어 놓으세요. 2배를.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대기 만들어 놓으면 매운탕 끓일 때도 쓰고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재료가 좀 많아져 갖고 좀 더 하려고 들면 다대기가 없으면 그때 고춧가루 넣고 그러면 날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놔서 숙성시킬수록 맛있는 거기 때문에 다대기 만들 때는 한 2배, 3배를 아예 딱 만들어서 딱 넣어 놓으면 되지. 그래서 다대기만도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것저것 또 설탕이랑 많이 들어간 건데 내가 이렇게 알룰로스만 넣고 하는 건 나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낙지볶음, 오징어 볶음, 뭐 쭈꾸미 볶음 뭐 다 되지 뭐. 방식은 똑같이. 낙지가 3-4마리라고 적었는데 그 낙지 크기가 사실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산 낙지는 저는 이게 아예 거기 내가 가는 집에 가면 아예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봉지채 이렇게 딱 담아 놓은 거 있거든. 그거를 사. 그러면은 그거 한 봉지가 28,000원이야. 근데 아이들은 생물이에요? 아니에요. 생물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 사서 하는 거 생물 하는 거는 찌끔해요. 그거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산낙지 같은 거. 그래서 이건데 이게 되게 크다고 하나가 한 마리가. 그래서 이게 아까 한 게 5마리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5마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당 200g 정도가 되더라고 무게가. 하나가 200g 정도 되는데 이게 한 500, 600 기준으로 양념을 만든 건데 제가 오늘은 이거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념을 이걸 조금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일단 양념은 불러드릴게. 고춧가루 4숟갈에다가 진간장 3숟갈, 밥 큰술, 어간장이나 액젓이나 뭐 참치 액젓 아무거나 있으면 2숟갈 넣고 진간장으로만 5숟갈 하는 거랑 이렇게 어간장이나 이렇게 액젓 들어가는 거랑 맛이 틀려요. 얘네들이 같은 생선 자기네 같은 동족이 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간장이나 액젓이나 참치 액젓 같은 거 넣으시면 돼. 2숟갈 더 넣고 그다음에 알룰로스를 4숟갈 넣었어요. 액체를 넣게 되면 우리 가루가 알룰로스 가루가 일반 설탕보다 당도가 80%래요. 근데 그 액체는 또 그 가루의 80%. 그러니까 액체가 좀 더 덜 달지. 덜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무거나 쓰시되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단맛은 우리 집은 단맛 싫어한다면 여기서 빼시면 되고 이렇게 다대기 만들어서 먹어보면 되지. 일단 제 기준은 아까 한 거는 알룰로스 4숟갈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2숟갈, 다진 생강 반 숟갈, 그다음에 후추 약간 이게 다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고춧가루, 마늘, 생강 안 들어갈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또 그 향신채로 또 대파, 양파, 그 다음에 청양고추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은 이 불이 달궈지면은 저는 와인을 옛날에는 그 미림 같은 거나 정종 같은 거 넣었거든요. 그거 한 숟갈을 넣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뚜껑만 살짝 덮어놓으면 색깔이 금방 변하면 뒤집었다가 그냥 꺼내면 돼요. 그럼 물도 좀 덜 생기겠네요. 예. 약불에서 하시는. 아까 얘기하느라고 많이 달궈져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 넣진 않고 한 마리씩만 계속. 왜냐면 다 넣으면 온도가 뚝 떨어져서 떨어져.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아. 그리고 물이 찍 나오면 그 맛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성가신 것 같아도 하나씩 하는 게 팁이에요. 됐어요. 와인이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냄새를 이 비린내, 기본적인 낙지 비린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비린내를 없애주지. 근데 물기가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물기 나오지. 그래서 잘 안 타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할 때마다 항상 물하고 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물하고 쌈이에요. 그 질퍽한 맛? 그게 사실 아무리 맛있게 해도 앉아서 먹다 보면 맞아요. 그렇게 될 때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오래 두면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차피 야채에서도 물이 나오죠. 간이 들어가면 무조건 삼투압으로 빼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 해서 바로 먹는 거죠. 이거는 아까 아침에 새벽같이 해놓은 거라 이렇게 물이 생겼는데 금방 할 때는 빡빡해요. 뻑뻑해. 근데 난이도가 이런 요리 해보면 비슷하게 해보면
저는 잘 못하니까 막 재료 보고 막 레시피 보고 하다 보면 더 항상 더 오버쿡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도 너무 많이 나고 안에서 채소랑 고기에서 그래서 망하더라고요. 한강되지.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한 같죠. 얘는 얘대로 해놓지. 야채는 야채대로 따로 볶아놓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소스만 볶아서 나중에 합체만 시키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고 할 때 이때 이런 거 진짜 미치거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 볶을게요. 야채는 넣기 나름인데 야채 이거 할 때 양배추 많이 안 넣어요. 왜 많이 안 넣냐? 물 생겨서. 물 생겨서 많이 하는데 저처럼 조리하면 넣어도 돼요. 양배추도 익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대기에다 양배추를 넣게 되면 양념을 해놓고 야채를 넣잖아. 그럼 양념 안에서 야채가 익기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다 보면 한참 뒤적거려야 돼. 그러다 보면 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양파 같은 걸 안 넣고 대부분 이제 대파나 양파 좀 넣고 그다음에 이제 미나리나 쑥갓 같은 거 이런 거 넣거든요. 근데 저같이 조리하면 양배추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양배추가 이게 100g 다 쟀어 아주 영리하게. 그리고 양파를 반 개라고 그랬는데 이거 되게 작잖아. 100g 정도. 그러니까 양파 하나가 거의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너무 얇지 않게. 내가 지금 넣는 야채가 양배추, 양파, 미나리, 대파예요. 홍고추 안 들어가니까. 근데 미나리하고 대파는 미리 볶으면 안 돼. 그거는 다 끝난 다음에 넣고 섞으면 되고, 내가 지금 볶아야 되는 거는 양배추하고 양파만 먼저 볶아놓는 거예요. 양배추하고 양파만 볶고, 이제 여기에 사실 당근도 넣었어야 되는데 당근이 없었으니까 당근도 볶을 때 같이 볶아놓는 거예요. 당근 얼마 정도 넣으면 될까요? 당근도 반 개 정도니까 한 100g. 네. 네. 아까 양배추는 어떻게 손질한다 했죠? 양배추는 그냥 이렇게 너무 나는 넓지 않게 그냥 썰었거든. 이제 자기가 넙죽넙죽 썰어도 상관없어. 듬성듬성하게 썰어요. 듬성듬성 썰어도 상관없어. 여기다가 소금만 조금 넣을게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파릇파릇해지거든. 넣은 듯 안 넣은 듯 조금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어간 밑간 있는 거랑 그냥 볶은 거랑 틀려요. 이것도 많이 볶지 말고 이렇게 해서 숨이 좀 어느 정도 죽으면, 그러면 그냥 볶는 것보다 이렇게 볶으면 단맛이 확 올라와요. 양념 속에서 볶으면 단맛이 안 올라오거든. 근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름에다 딱 볶아 놓으면 양배추 단맛, 양파 단맛이 올라와요. 와, 이거 해야겠다. 결심했어야지. 이거는 해. 할만하다. 이거 누구나 하잖아, 이거. 언제 저거 되면 너 온다 그러면 내가 낙지 사다 놓을게. 아, 제가 살게요. 아니, 너 이런 낙지 살려면은 저기잖아. 근데 한번 시장 가서 시간이 아니요. 없잖아. 너가. 근데 시장에 가서 낙지를 의기양양하게 사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 낙지 주세요. 낙지를 사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것 좀 해먹어, 너. 제가 뭔가 한식처럼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요리 중에서도 이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식도 아니여. 그러니까요. 해먹어.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야채랑 낙지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대기는 만들어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숙성이 됐어. 근데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대기를 한번 프라이팬에다 볶는 게 팁이에요. 볶을 불맛을 때? 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볶을 때, 그러면 이제 저기에 있는 게 고추기름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보카도를 한 5숟갈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넣고 이제 다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이 대가 조금 더 낙지 양이 많기 때문에 다대기 양이 얼마나요? 이거는 지금 내가 아까 불러준 양이거든요. 그래요? 아까 불러준 양이 낙지 한 3마리 정도의 기준으로 한 거고, 근데 내가 지금 낙지가 지금 거의 5마리인가 6마리 큰 거라서 여기서 제가 내 다대기 양을 조금 더 넣을게요. 네. 레시피는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되겠네요. 적혀 있는 대로 하면은 그 레시피대로 하면 돼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건 고추기름 할 필요가 없네요. 네, 이거는. 진짜 고추기름 맛이. 그리고 이렇게 한 거랑 그냥 볶은 거랑 맛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넣고 양념을 넣잖아. 그러면 얘도 그렇고 막 물만 생기고 거기서부터 난리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해놓고 저는 이제 반찬 가게 할 때 이렇게 해놓고 얼른 이렇게 해서 딱 나가고 얼른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는 먹을 때 사람들이 빨리 가서 먹기만 하면 이렇게 1분 정도 볶아줘요. 볶고 다 넣으면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제 생각이 이렇게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좀 하고 나서 직후가 좋은 거잖아요. 오래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요리 미리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미리 해야 될 때는 방금 반찬 가게처럼 맞아요. 그렇지. 앞 과정을 다 해놓고 그렇지. 해놓고 다대기까지 딱 손님 오면 볶아놓고. 바로 하면. 그리고 이건 국물 넣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건지라고 쏟지 말고. 손님 대접할 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어디까지? 내 실력상 여러 개를 해야 되면 마지막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야, 나는 아침 요리 집밥할 때 어떻겠니? 네. 이걸 언제부터 싸놔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언제부터 볶아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아침 새벽에 할 일인데 다 새벽에 해야 되는데 새벽에 다 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4시에 일어나도.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어디까지 해놓을까? 저것도 차돌박이 그것도 최대한 늦게 해야 되잖아. 너무 간단하네요. 미나리도 내가 좀 이게 원래 100g 넣는데 내가 좀 많이 넣었어요. 좋은 레시피는 다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많이 넣었어. 한 대 정도만 딱 넣으면 돼. 그리고 대부분 여기다 이제 청양고추를 넣죠.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두르면 돼요. 끝난 거예요. 먹음직스럽잖아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물도 안 생기고. 요치로 먹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한강이 되는 거죠. 들기름. 들기름. 불 끌게요. 끝났어. 아, 이게 꺼도 되는구나. 와. 끄면 되지. 그럼 잔열류 이제 숨죽이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그 레스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열로 이게 오그렸다가 연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이따가 먹으면 먹을 때는 이제 더 부드러워지지. 와. 자, 이렇게 물이 하나도 안 생긴 채로 딱 서빙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딱딱딱 잘라서 먹으면. 순서 하나가 이렇게 명품 네. 요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 낙지 정말 자주 해 먹고 오징어 볶음 많이 먹거든요. 늘 저도 연구했어요. 오징어를 따로 후라이팬에다 물을 내보고 그랬는데 오늘 확실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해 먹을 것 같아요. 금방 먹기만 하면 너무 이게 낙지집 같은데 이제 그걸 아주 그냥 부드럽게 먹고 그다음에 낙지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낙지 조금 들어가고 막 양배 뭐 이런 것만 네, 양파 같은 야채만. 거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먹을 때 뭘 해놓냐면 콩나물 삶아놔요. 그래서 콩나물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자극적이니까 이제 이렇게 신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중화시켜서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요리가 끝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